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2시 8분 지나고 있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통일교 게이트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통일교 2인자로 가는 윤영호 본부장이 민주당 쪽 인사들한테도 돈 줬다라는 자백을 했다고 해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윤영호 본부장은 법정에서 내가 누구한테 돈 줬는지 그 명단, 실명을 공개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다고 하죠. 근데 막상 법정에 기자들이 몰렸지만 윤영호 본부장 마지막까지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했는데 이미 리스트가 세간에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아니, 윤영호가 법정에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공개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윤영호 게이트 리스트라고 하면서 윤영호 리스트라고 하면서 명단, 돈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와버립니다. 뭐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다 있죠. 어디서 많이 본 양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과거에 정치 검찰이 흔히 쓰던 수법이죠. 예, 슬슬 흘리다가 검사들이 슬슬 흘리고 흘리는 거를 기자들이 슬슬 받아 먹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막상 정보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 최초 발설자라고 하는 사람은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공개석상에서 확인조차 안 돼요.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었고 정치인들, 특히 민주당적 정치인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일들이 연이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통일교 게이트가 외형상 검찰의 정치 공작,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는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 언론들의 태도를 보면 이들이 아직까지 정치질을 끝내지 않았구나, 검언 유착이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의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상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것은 가짜뉴스, 검찰발 가짜뉴스, 검언 유착이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발 가짜뉴스라고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검언 유착 가짜뉴스예요. 검언 유착 가짜뉴스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번 통일교 게이트를 이재명 정권 흔들기로 이어가려는 특정 언론과 정치 검사들의 공작이 개입되어 있다는, 이번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자, 하나 보실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짜증나는 보도 하나 보셨을 겁니다. 통일교 의혹 전재수 14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았고, 자, 전재수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보도 보셨죠? 이것이 엊그제 보도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경찰에 소환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다. 뭐 요까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조사 받기는 받아야 되겠죠. 의혹이 제기가 됐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할게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 얘기는 누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윤영호 입에서 나왔다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윤영호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아무 말을 공개적으로 한 바 없습니다. 윤영호가 말을 한 거는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 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진술을 받아낸 사람은 누구? 현직 검사.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현직 검사가 이 진술을 받아낸 거예요. 자, 그런데 수사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차차 밝혀질 것인데 검찰 쪽에서 먼저 이걸 흘렸죠. 수사 보고서 내용을 검사들이 기자들한테 쫙 뿌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윤영호가 어쩐다더라, 어쨌다더라 이렇게 보도가 됐고, 그러면서 이 전재수 의원, 얼마 전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의원이 갑자기 물러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기사가 납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경찰이 윤영호와 전재수 사이에 10여 차례 통화와 문자가 오갔다는 사실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채널A 기사고요. 기사를 보도한 기자는, 기사를 쓴 기자는 백승우 기자입니다. 자, 이름 기억해 두십시오. 백승우 기자, 채널A. 자, 윤영호와 전재수 사이에 통화가 오갔고 문자가 오갔다. 이게 총 10여 차례나 된다. 라는 것이 오늘 단독 보도가 나간 거예요. 자, 어제 전재수가 검찰에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았단 말이야. 조사를 받고 풀려났는데 곧바로 이런 보도가 났어. 야, 윤영호, 그러니까 통일교 2인자하고 전재수하고 10차례나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단다. 자, 10차례나 통화하고 문자했다. 꽤 가까운 사이인가 보다. 또는 적어도 이들이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사이인가 보다. 뭐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기죠. 자, 저도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일 났다. 전재수 의원 상당히 곤란하겠네. 전재수 의원은 지금까지 통일교로부터 불법적인 자금 받은 적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합법적인 그 후원금이 온 건 있는데 그 후원금은 통일교가 냈는지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뭐 통일교의 몇 명이 뭐 쪼개기로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전재수 의원한테 뭐 얼마를 뭐 후원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 합법적인 자금이었고 영수증 처리까지 다 한 겁니다. 이건 문제 삼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통화나 문자 기록이 오가고 합법적인 자금 지원도 있었고 그럼 불법적인 자금 지원도 있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 보도는 전재수가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기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독 기사였다고. 채널A 기사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경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대. 왜? 이런 기록을 확보한 적이 없으니까. 윤영호, 전재수 사이에 10차례 통화와 문자 기록이 오갔다. 그렇다면은 윤영호 핸드폰에도 나와야 되고 전재수 핸드폰에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늘 이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전재수 핸드폰에서도 이런 기록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경찰관한테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나왔어요? 경찰관,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채널A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데요. 아니, 나도 봤는데 우리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 되게 당황했어요. 자, 저는 처음에 또 시작된 수사 정보 흘리기, 수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들고 순식간에 수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언론으로부터 여론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또 펼쳐지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이런 수사 정보 흘리기가 정확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 아니겠어요? 수사 정보라고 흘리고 검찰이 그랬다, 경찰이 그랬다, 수사관이 그랬다 라고는 해도 실제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통화 기록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긴데요? 라고 하는 거 뭡니까 이거? 보도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 때로는 수사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거 한번 해볼까? 라고 한 거였는데 결과가 나왔다더라! 라는 보도로 이어지는 거죠. 지난번에 정경심 교수 그 동양대 PC에서 동양대 총장의 무슨 직인 파일이 나왔다라는 그 보도 거짓말이었죠. 사기였죠. 검찰이 뒤져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다는 건데 그 생각만 가지고 보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을 했더니 나왔다는 식으로.
무슨 거짓말이었죠. 그 SBS가 오버한 거 아닙니까? SBS 그에 대해서 책임졌나 몰라? 사과했나 몰라? 자, 아무튼. 자,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예. 황당하죠? 단독 기사라고 떡 달고 나갔는데 사실이 아닌 거야. 자, 전재수 의원도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언론에서 제 명의의 휴대폰 전화로부터 윤영호 본부장과의 10여 건의 통화 및 문자 수발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거짓말이래. 경찰도 처음 듣는 얘기, 전재수도 그런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자, 누군가가 흘렸겠지. 자, 저는 이 배경을 검찰이라고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이 통일교 게이트의 시발점은 검찰이었죠. 윤영호가 김건희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특검에 파견되어 있는 현직 검사한테 털어놓은 얘기, 그 얘기가 수사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유출이 됐고요. 그 유출된 것으로부터 지금의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유출이 됐어요. 이건 유출된 겁니다. 검사가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어요.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정보 역시 유출 혹은 조작, 누가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검사가 했다 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검사가 한 거 아니면 누가 했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이 언론, 이 보도를 한 언론도 의심을 덧붙이는 겁니다. 자, 앞서서 전재수 핸드폰에서 윤영호하고 전화통화한 기록이 10건이나 발견됐다라고 보도한 데가 어디라고요? 채널A. 채널A 기자가 누구라고요? 백승우. 자, 근데 이 백승우 기자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승우 기자는 과거 검언 유착 사건 때 이동재와 함께 기소가 되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백승우 기자, 바로 그 기자예요. 그러니 얘가 또 검찰로부터 뭔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닐까?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경찰발이라고 기사에는 썼지만 이거 검사들, 특히 김건희 특검에 갔다가 복귀한 검사들로부터 주워들은 게 아닌가. 검사들 입장에서는 온갖 조작된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되게 다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한 얘기라고 해서 그냥 받았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 정보라는 것이 검증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약간은 지르는 그런 기사를 쓴 거죠. 아무튼 이 기사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라든지 보도 과정, 보도한 기자를 보면은 이거 검찰과의 유착 때문에 나온 기사가 아닌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 검언 유착 때문에 시작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기사 딱 보면서 아이씨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저도요 웬만하면 이런 얘기들 더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이 아닌 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경찰은 자기들은 처음 듣는 얘기래. 그렇다면 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검찰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검찰개혁에 이어서 언론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지금 과방이나 법사위 측에서 허위 정보 관련된 그 법률이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죠.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저는 뭐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하나, 그런 보도를 통제한다고 해서 언론이 개혁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곡된 보도, 가짜 뉴스는 잘못된 언론, 이 잘못된 언론 행태의 결과물이지 그 자체를 없앤다. 그걸로 어떻게 언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치료해야지 언론 개혁이 될 거 아니야. 언론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이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지 언론 개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예. 근데 그 가짜뉴스는 언론 개혁의 원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자면 결과물인 거야. 그렇다면 원인이 뭐냐? 그거는 언론 사주를 위해서 기자들이 일하기 때문이죠. 저는 대표적인 것이 기자한테 이런 기사를 쓰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거. 아니, 기자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 지시를 받고 기사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기자가 지시를 받으면은 없던 팩트가 나오나요? 아니죠. 그런데 기사 쓰라고, 이런 내용의 기사를 쓰라고 지시를 해요. 그게 정당한 업무 지시인 것처럼 돼 있어요. 아니, 지시를 받았다고 팩트가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가 팩트를 써야지 지시받은 내용을 기사 형태로 써내면 돼요? 근데 지금 언론사에 그런 내용이 그런 형태가 만연합니다. 그건 못하게 해야 되죠. 그걸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언론개혁의 출발점인 거예요. 따라서 지시받은 기사 이런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고, 근데 지시받은 기사의 대부분은 또 뭐야? 광고예요. 이권과 관련돼 있어요. 이권. 그래서 저는 언론사가 기사를 쓸 때 자기 회사의 이권과 관련된 기사는 못 쓰게 하거나, 만약에 이권과 관련된 내용을 기사로 썼을 때는 이 기사는 우리 회사의 이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하게끔, 저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하면은 함부로 기사 못 쓰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지금의 언론 개혁, 뭐 좋은 말씀 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방향에 조금 잘못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요. 그렇다면은 검찰과 언론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왜 없는 사실도 있다고 우겨서 단독 기사인 것처럼, 엄청난 단독이라도 독점 특종이라도 한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걸까요? 왜 이런 기사를 검찰은 만들라고 쑤셔주고 쑤신다고 또 받아 쓰고 이런 짓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이들은 현재 이재명 정권을 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루된 이 통일교 게이트를 보면서 드루킹 특검이 떠올랐습니다. 드루킹 특검도 처음에는 당시 한나라당 이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출발을 한 거죠. 근데 떡하니 드루킹 특검을 했더니 엉뚱하게 노회찬 의원이 나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나왔던 겁니다. 황당하고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허익범 특검이 노회찬 의원 그리고 김경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왜곡되어 있다는 게 지금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드루킹이 허위 진술한 것, 조작된 가짜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것을 진실이라고 우겨서 유죄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경수 지사 아닙니까? 김경수 지사 그 닭갈비집 사장까지 나서가지고 증언을 해줬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틀렸다. 드루킹 진술은 사실과 배치된다. 라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재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지만 윤영호가 돈 줬다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국힘당하고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딱 7, 8년 전 드루킹 특검이 시작되던 시점과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특검을 하면은 분명히 검사 중에서 한 명이 특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서 수사팀을 꾸릴 거예요. 얘네들은 의도적으로 민주당만 겨냥해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러면 드루킹과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 없습니다. 아니, 이들은 처음부터 제2의 드루킹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을 하든 뭘 하든 다 하려고 들 겁니다. 그때도 보세요. 허익범 특검 정말 중요한 국힘당 쪽에 유리한 이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를 안 합니다. 오로지 민주당에게 불리한 수사만 해요. 그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은 돌아가셨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은 결국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드루킹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진술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결국에 유죄 판결을 받아내고 말아요. 드루킹 특검, 김경수 지사를 언제 만났느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진술이 한 4번은 바뀝니다. 몇 시에 만났다, 몇 시에 만났다. 이 시간대가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데 그 바뀐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경수 의원 측에서 반박 증거를 내면은 거기에 맞춰서 진술을 바꾸고 진술을 바꾸고 이런 거야. 아니 보세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진술 바꾸고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까지 이어지면 이때는 그 사람의 진술,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이건 증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단 내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4번씩이나 진술이 바뀌었는데 법원은 유죄 판결 내려버려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 생기지 않을까요? 전재수 의원이 돈을 안 받았다라는 증거를 갖다 내고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현실과 배치된다 라는 증거를 계속 들이밀어도 다 무시당하고 유죄 판결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나오지 않을까요? 검찰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검찰로서는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재명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사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덕지가 현재로서는 통일교 그리고 전재수 요거였단 말이야. 그러니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야. 소동을 일으키려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가짜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하면 되는 거야. 야, 전재수 핸드폰에서 윤영호하고 통화 기록이 10개나 나왔단다. 이거는요, 가짜 뉴스라는 게 확인이 돼도 이미 한번 가짜 뉴스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회수가 안 돼요. 그걸 노리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특검을 만들자고 우길 거고요. 특검을 만들면은 전재수 잡아넣으라고 우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윤영호는 또 가짜 거짓말 허위 증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허위 증언을 기반으로 해서 판사는 유죄 판결을 내릴 거거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 판사들 아닙니까? 조희대 아니겠어요? 그들이 전재수한테 유리한 증거 아무리 많으면 뭐해? 일부러 안 볼 텐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 요약하면 그거예요. 현재 국힘당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받을 의사가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서도 어쩔 수 없이 통일교 특검을 받게 만들려면은 뭔가 민주당한테 매우 불리한 뉴스가 하나 터져줘야 돼. 그게 뭐다? 전재수 핸드폰에서 통화 내역이 쏟아졌다더라. 윤영호하고 통화 그렇게 많이 했단다. 요런 가짜 뉴스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시점 맞춰서 딱 시점 맞춰서 통일교 특검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간 맞춰서 이런 뉴스가 빵 터진 겁니다. 제가 오늘 굳이 이 기사를 강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사예요.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사가 보도될 때 흔히 자주 사용되었던 기자가 이 기사를 썼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언 유착에도 연루되어 있는 이 기자인 겁니다. 이번에야 검찰이 아니겠습니다만, 검찰이 전면에 등장한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는 이 검언 유착의 그 원 이유가 뭐였어요? 가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가짜 뉴스 혹은 검찰 쪽에 일방적으로 요리한 검찰의 시각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석된 편협한 기사 아니었어요? 둘 중 아니야. 가짜 뉴스거나 편파 보도거나. 그런데 사용이 됐던 기자가 이 기사를 썼어. 그럼 의심 딱 들지 않아요?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사안을, 이 주제를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 기사, 앞서서 전재수 핸드폰에서 통화 내역이 쏟아졌단다 라고 하는 그 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이거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 기사 제가 헷갈렸어요. 이건 연합뉴스 기사고요. 이 연합뉴스 기사 말고 이게 채널A 기사가 하나 있죠. 요 기사. 이 기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짜 뉴스입니다. 전재수 의원이 내 핸드폰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라고 분명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널A 기자는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해보고 기사 썼다는 얘기야, 이거. 요거. 확인하고 썼으면 이런 기사 못 쓰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